DHA 자체가 폐경이 되고 나서 만들 수 있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유일한 보급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해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를 먹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트리니티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난희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많이 드시죠? 요즘 영양제 관심이 엄청 많아진 거를 진료실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은 DHEA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쪽에서는 난임 영양제, 그리고 갱년기 되신 분들에게서도 갱년기 영양제로 좀 유명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DHEA가 여성한테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직은 이 DHEA 영양제가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가 안 나서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로 구입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좋은 DHA 어떻게 하면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을지, 그게 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DHEA라는 말은 우리 몸의 그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호르몬 샘이 있거든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DHA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DHA를 거쳐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그 전 단계, 전구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서도 만들어지고 여자에서도 만들어지고 체내 호르몬 균형이랑 전반적인 활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HEA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성호르몬 생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만성 피로 하면은 부신 기능, 코티솔, 스트레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이 DHA 레벨로 부신 건강과 현재 스트레스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나이가 들수록 DHA 레벨이 초기 성인기부터 점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서 얼마나 노화가 진행이 됐는가 알 수 있는 노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피로하거나 무기력, 그리고 근육이 줄고 성기능 장애, 감정 조절 이런 질병 상태, 신체 상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쿠싱 증후군 그리고 부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직접적인 부신 기능이 지나치게 높거나 떨어졌을 때 진단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여자들 생리 안 하시는 분들 산부인과에서 PCOS,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것을 진단할 때 보조적으로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DHA 호르몬의 정상 수치 범위는 얼마일까요? 성인 남성에서는 혈액 100ml당 80에서 560 마이크로그램, 이 범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인 여성에서도 비슷한데 35에서 430 마이크로그램이라면 정상 레인지로 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100, 150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50대 정도의 갱년기 여성이라고 했을 때 150 마이크로그램 미만이면은 DHA 레벨이 많이 낮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HA 수치가 낮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워낙에 꾸준히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에 감소하던 이 DHA 수치가 갱년기 이후에 더 빠르게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그리고 질이 건조하는 그 질 건조증이 생긴다, 성욕이 감소하고 성교통이 있다, 골밀도가 저하되고 골 감소증이 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하거나 수면 장애를 갖게 된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나 당뇨, 루푸스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보니까 갱년기의 전반적인 이 증상이랑 DHA 레벨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DHA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는데 나의 DHA 수치가 50이 나왔어요. 너무 낮은데 어떻게 하죠? 이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거든요. 노화가 되는 그 자체 역시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 그 와중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부신이 일종의 번아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뭔가 필요한 이런 물질을 만들지 못하는, 역시 루푸스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DHA를 잘 못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걸 미리 관리할 수 있을까? 평소에 잘 쉬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하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 방법으로 DHA 레벨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DHA 자체가 폐경이 되고 나서 만들 수 있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유일한 보급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DHA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미리 DHA 레벨이 잘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해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보충제를 먹는 거겠죠. 특히 뭐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오래 썼다, 골다공증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소 기능이 감소한 분들한테 난소 기능을 부스트업 하는데 DHA 보충제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까 DHA 레벨이 떨어졌을 때 많은 갱년기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부신에서 이 DHA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또 보충제로 복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제제로 AD포르테라는 약이 있거든요. 히스파겐시 라는 주사가 있고, 라이넥 주사, 비타민 C 주사, 태반 주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신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AD포르테라는 영양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연, 나이아신, 판토텐산, 여러 가지 부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고 DHA를 더 부스트업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DHA 보충제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DHA 보충제 자체는 이걸 직접 복용하는 경우는 고용량, 장기 복용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용은 정상 수치를 회복할 때까지 드시는 게 어떨까? 성인 여성의 경우에 보통 이제 권장하는 용량은 25mg 또는 50mg까지 복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성도 이것이랑 비슷한 용량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DHA는 어떤 단순한 호르몬 수치가 아니라 갱년기 이후에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그리고 우리 몸의 활력, 감정, 노화, 갱년기 증상, 여성의 삶의 질,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갱년기 이후에 너무 기운 없다, 피곤하다, 그리고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고 기운 없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기능이나 골밀도 감소로 고민한다면 꼭 한번 이 수치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